귀하의 공시가 어쩌고는 뭐 적정하게 책정되었습니다라고 끝인데 여러분의 모든 주택은 감정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평가하지 않아요. 이게 참 서민에게 가혹한 공시제도네 국토교통부 담당자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브리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얼마 전 제21대 한국감정평가학회장을 새로 맡기도 하셨죠. 지금 공시가가 큰 폭으로 올라서 많은 분들이 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님을 모셨는데요. 급격히 오르는 공시가 뭐가 문제인지 함께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경제학과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감정평가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시가가 이제 급격히 오르고 세금이 느는 거는 사실인데요. 아직까지도 이 기사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일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집값이 몇 억 오르고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공시가 좀 오르고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박을 제기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값이 오른 것은 우리가 이제 미실현 이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새로 들어온 돈에서 이렇게 덜어서 내면 되는데 재산세는 들어오지 않는 돈이죠. 그러니까 그게 급격하게 오르면 자기 생활비를 줄여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연 좋을까요? 집값이 오르는 게 자기 집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큰 고통입니다.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서민주택이죠. 서민주택은 뭐 10만 원, 20만 원 오르는 것도 아이들 학원비를 아끼거나 장식비를 줄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마련할 수 없는 돈인 거죠. 지금 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해놨잖아요. 여러분의 집값은 시장이 침체돼도 계속 오를 겁니다. 다 같이 겪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땐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집값이 올라서 그래서 세금이 부담돼? 그러면 팔고 다른 데 이사가 그럼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런 댓글도 진짜로 달리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집이라는 게 이마트나 이런 데서 덥석 사고 팔고 하는 재화가 아니죠. 일생에 우리가 집을 거래한다는 거는 한두 번 정도 거래하는 거라서 큰 이벤트죠. 인생에서. 연로하신 그 노인분들은 자기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곧 사망을 의미하죠. 그죠? 커뮤니티와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제주도에서 이제 겪었던 일인데 공시가격이 그 집은 아마 그 당시 한 1억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시가격이 2016년에 저희가 제주도가 집값하고 토지 가격 이런 많이 것들이 올랐잖아요. 많이 한 10배까지도 뛰고 그랬거든요. 근데 공시가격이 바로 뛰어가지고 그분이 9천만 원짜리 집이 됐어요. 바로. 그랬더니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집 가진 사람이 왜 수급자야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 집에 진짜 가보시면 40년 된 15평짜리 단독주택 허물어져 가는데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시면서 50만 원을 수급자 그 받는 거를 급여를 잃으시고 매월 50만 원 그렇죠. 거죠? 재산세는 사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의료급여 장애가 있으셨는데 병원에 치료를 가시면 이게 다 무료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이제 매달 들고 의료보험이 더 무섭습니다. 재산세보다. 매달 10만 원씩 내야 되더라고요. 다시 기초수급자로 들어가는 방법은 파는 거예요. 팔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아무 데도 못 가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폭등했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정부가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우리도 알아. 그래서 6억 이하 공시가 6억 이하 집은 우리가 뭐 세금을 장려부담을 내려줬어. 뭐 이렇게 선전을 또 했거든요.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6억 이하의 집들이 우리나라 주택들 중에 뭐 한 8, 90%가 90% 넘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려주니까 오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세율은 내려갈지 모르지만 어제 6억이었던 집이 현실화 로드맵에 의해서 올해 7억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라에서 아무리 세율을 낮춰줘도 현실화율이라는 것이 세율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제주도에 공동주택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1.7% 올랐다고 그랬었거든요. 전국 최저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분석해보니까 제주도 전체 주택 중에 37%, 1.7%를 초과해서 다 올랐고요. 공동주택의 22% 정도는 10%를 초과해서 상승을 했어요. 이게 세율을 그렇게 낮춰주신다고 해서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세율은 오로지 재산세에만 영향을 주죠.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공시가격이 현실화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재산세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의료보험 그 다음에 기초연금, 기초수급자들의 그런 수급 전부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오늘 벌어진 일입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께서 오늘 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내년에도 이제 공시가가 많이 올라서 뭐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 늘어나면은 뭐 세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곧바로 또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거든요. 오랫동안 이 문제에 천착하신 학자로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삼국지 보는 것 같아요. 삼국지요? 오. 네, 저희 그 부처가 공시제도 싸우는 관련 이렇게. 부처들은 행자부 그리고 국세청 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네. 세 개가 같이 이렇게 얽혀 있어요. 서로 또 이해관계가 다르군요.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공시제도를 가져가겠다라는 혹은 가져가라 뭐 이런 걸로 의견을 많이 대립을 해왔어요. 네. 이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아주 오래된 일이었고요. 네. 부처들은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을 겁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만들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은 드러나지 않은 블랙박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현황이 어떤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죠. 네. 제가 볼 때는 국토교통부 담당자들도 잘 모르시는 것 그래요? 같아요. 제주도가 1.72%라더라 이렇게 나오면 모든 집들이 다 1.7% 올랐을 네.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뭐 제 느낌에도 평균 1.7이니까 뭐 많아봤자 뭐 3-4% 올랐겠지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그냥. 저는 이걸 매년 분석을 해왔는데 3년 동안 계속 그런 경향이었고 올해가 좀 더 특히나 심합니다. 특히나 심한데 어제 본 거는 48% 오른 거. 네. 그거 굉장히 서민주택이었어요. 와. 그래서 그거를 하나 제가 분석하려고 예. 그거를 잡아놨고 최고는 183% 오른 것도 있어요. 그렇군요. 제주도도. 엄청나게 오른 게 있네요. 1.7%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옆집하고 비교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도가 투명성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정하려면 전제 조건이 투명성이에요. 옆집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했느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시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공시가가 전문가 즉 간평사죠 평가사분들 네네네. 이분들이 매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요 현재 여러분의 모든 주택은 감정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평가하지 않아요. 그럼 제 공시가 누가 매겼어요? 지금 한국부동산원이죠. 한국부동산원의 일반 직원들이 합니다. 일반 직원들이요? 전문성이 없는? 아니 참 평가사가 안타깝게도. 그거 하라고 라이센스를 준 건데 그분들은 뭐 하시고 왜? 그러게요. 2016년에 아마 그 국회 동의 없이 관보고시라는 걸 통해서 네. 업무가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문성이라는 거는 꼭 라이센스를 가졌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납세자가 우리 집 공시가격하고 저 집 공시가격하고 왜 달라요? 그렇죠. 라고 물어봤을 네. 때 대답을 해주는 게 그게 네. 전문성이거든요. 2015년에는 4,500명 정도의 감정평가사가 있고 그 일반 법인에 또 직원들까지 합하면 거의 1만 명 가까이 돼요. 그리고 13개 대형 법인이라는 게 있는데 평가사가 200명씩 들어가 있고 직원들이 한 200명, 400명 규모의 13개 대형 법인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부동산원은 그 당시 한국감정원으로서 거기는 이제 1,0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지만 800명은 일반 직원이고 200명만이 감정평가사 네.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14개 대형 법인들이 이 주택 공시가격을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광고보고시를 통해서 이게 통째로 이제 넘어갔단 말입니다. 저쪽으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주도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참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는 서울보다 더 공시가격을 만드는 게 어렵거든요. 네. 넓고 흩어져 있고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성이 좀 강한 가격 거죠? 잡기가 굉장히 네. 힘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6년 딱 되니까 평가사가 우리 그 제주지사에 4명, 4명. 예, 직원이 6명, 80명이 하던 게 10명으로 줄어버리니까 그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인데? 그게 이제 제주도에서 그 정도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 그 정도 비율로 그럼요. 그 줄었다고 정도 봐야 되는 비율로 거죠?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면서 제가 이게 현장 조사가 부실화되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는 사실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로 공시가가 급등한 거잖아요. 전문성이 없는 그렇죠.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게 전문가란 무엇인가 예.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가 주택의 서민들 일반 서민들의 주택만 공시가격이 확 오르고 고가 주택은 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이게 참 서민에게 가혹한 공시제도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원인이 뭘까? 우리 그 시장에서 저가 주택이 많이 거래가 되겠어요? 고가 주택이 많이 거래가 되겠어요? 아무래도 거래량은 싼 게 많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비전문가도 거래되는 걸 이렇게 예. 보면 평균적으로 얼마겠어? 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문성이 좀 낮고 실력이 좀 없어도 네. 데이터가 많으면 대충 잡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고가 주택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를 고용하는 이유가 거래가 안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실거래가 없다.
그러면 무슨 방법을 써야 되냐? 원가법하고 수익환원법이라는 걸 써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정말 자료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전문성도 높아야 되거든요. 고가주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점성이 좀 약한 네.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못 올리죠.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무서우니까. 네.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그런데 빅패스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이 올라갈 때는 문제 제기를 하지만 적게 올라갈 때 문제 제기를 안 하잖아요. 의료 서비스 할 때 반드시 전문의를 이제 자격증을 따라고 그러는 이유는 환자의 건강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납세자의 권리를 위해서는 전문가 투입이 돼야 되니 피해를 우리 서민들이 보고 있으니 이걸 봐달라라는 거였는데 아니 2018년에 김현미 장관이 오시더니 갑자기 그래? 고가주택이 그렇게 안 올랐단 말이지. 그리고 고가주택을 막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그런 큰 역할을 하셨군요. 한 거는 교수님이. 네. 예, 저가주택을 좀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면 안 돼 이런 얘기였는데 반대로 고가를 올리시는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게 작년 대비 올해 공시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얼마만큼이 집값 상승분이고 얼마만큼이 소위 정부가 얘기하는 현실화율의 결과인지 모르겠다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에 있는 분들도 모르네요 그거를.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모르고 계시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국토부 분들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이 동네에 가서 이 집을 보고 요거 얼마라고 공시가격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맨 처음 만드는 가격을 뭐라고 부르냐면 산정가격이라고 네. 불러요. 자기들이 산정한 거니까. 그래서 산정가격이라고 부르면 그 다음에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 요령에 뭐가 있냐면 공시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산정가격이 100%인데 거기에서 20%를 덜어내가지고 80%만 공시가격으로 잡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토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주택에만 그걸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막 역전현상, 토지 나대지와 건물이 있는 토지 간의 역전현상이 나오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해서 기자님들은 재작년에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건 올해 처음 없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전국이 19% 올랐다고 했죠. 예. 발표가. 예. 그거 보고 그럴 리가 없는데 25% 올라야 되는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공시비율이 사라졌잖아요. 예. 그럼 시장이 그대로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라 그러면 작년에는 공시비율 80%로 해서 낮췄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안 낮춘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시장이 안 변하고 공시가격 그대로라면 작년 거에 비해서 1.25배가 그렇네요. 올라야 맞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고 동결되었다. 만약에 공시가격이 동결되었다라고 그러면 이 데피니션의 문제 때문에 올해 25%가 무조건 상승해야 되는데 19%라고 그래서 저거 계산이 저게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보도자료 나오기는 현실화율이 얼마고 네. 시대 반영률이 맞아요. 얼마라서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몇 개 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25% 세종시가 70%죠. 네. 세종시가 70%면 거기는 혹시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계산식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집집마다 이렇게 전국 평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집과 옆집 앞집, 뒷집 해가지고 이걸 계산을 해보면 네.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만약에 올해랑 내년에 집값이 똑같다고 생각될 때 내년에 공시가가 올해 대비 얼마나 더 오르게 되나요? 그거는 뭐 현실화 로드맵이 있다라고 자꾸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발표를 믿지 마시고 각자 집의 작년 공시가격과 올해 공시가격을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증가했는지. 20% 30%뭐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럼요. 네. 예. 내년에 내년도 똑같습니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발표하는 건 19%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 뒤져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제주도에도 지금 183% 오른 게 있고 네. 그리고 0% 오른 데도 있어요. 변함이 없는 예. 것이죠. 물론 떨어진 데도 있어요. 마이너스.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한 동네에서 일어나는 중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결과를 어떻게 될지. 이게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건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매년 데이터가 공개되자마자 저는 수작업으로 입력을 해서라도 이걸 다 체크를 해보는데 3년 동안 계속 이랬는데요. 3년 동안 계속 다 시도별로 몇 프로 올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들 그거보다 더 오른 것들 많습니다. 네. 계산이 과학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답변하는 쪽에서 굉장히 궁색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기네들도 모르니까. 일단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이의 신청이라는 거는 아마 3월 15일에 이제 오픈을 하잖아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그럼 4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의견 제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보고 공시가격을 이제 확정을 한단 말입니다.
교수님이 이의신청 예. 전문가시라는 얘기가 있어요. 꼭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보고도 한번 해봐. 예, 그래서 예. 답변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봅시다. 많은 케이스가 있는 거죠. 예, 예. 이렇게 해보면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통지서가 와요. 종이로. 근데 공동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밖에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무슨 그래요? 얘기냐. 할아버지 할머니들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 제출도 이의신청도 못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럼 언제 하시게 될까요? 아마도 7월 정도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이미 의견 제출, 이의 신청 모두 다 이미 클로즈된 상태죠. 불친절하죠. 이의신청을 하면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바라봐 줍니까? 아니죠.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거의 안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제 지인분이 이렇게 해봤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귀하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끝이에요? 끝입니다. 근거 이런 것도 없어요? 문자만 옵니다. 세상에. 문자가 오고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 뭐 전혀 아, 설명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예. 그 뭐 향 조망 일조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산정되었습니다. 저도 쓰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많이 과세국에 한번 예. 가면 일주일씩 꼭 출근을 해요. 미국은 어떻게 해요? 미국은 일단 통지서에요. 작년 가격과 올해 가격 다 비교를 해주고요. 네. 우리 자꾸 시세라고 해서 저는 좀 한근적으로는 그걸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어쨌든 시세를 미국에서는 시장 가치라고 그래요. 네. 그럼 그 시장 가치를 딱 놓고 당신 집을 만들 때 우리가 참고했던 자료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소 3개의 실거래 가격을 보여주고 예. 그 외에 자기들이 이제 원가 자료나 임대료 자료를 감안한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넣어서 일단 통지서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올 거 아닙니까? 예. 이의 신청이나 의견 제출이나 뭐 예. 이런 게 있으면 그때는 제가 본 게 3페이지가 아주 그냥 깨알 같은 글씨로 촘촘하게 이렇게 했어요라고 이렇게 적혀서 옵니다. 근데 이걸 딱 보고 마음에 안 들어. 한국 부동산원에다가 문제 제기하려면 서울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지자체에서 하니까 저희 같으면 도청이나 시청에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세국이라고 그래요. 과세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거기를 가서 이걸로 만족 못 하겠어요. 그러면 회의를 열어주죠. 그러면 그때야말로 미국은 다 과세 감정평가사가 하거든요. 공무원으로 고용된 평가사가. 예. 그럼 자기 이름을 적어서 납세자가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한 15페이지에서 30페이지짜리를 와. 자기 이름하고 자격번호하고 상세하게 적어서 그걸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에 딱 들어가요. 그게 일종의 부동산 평가위원회. 우리나라에 1,400만 호 공동주택을 단 2시간 만에 처리하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AI네, AI. 한 사람이 한 서너 시간 하는 거예요. 납세자 한 명이 서너 시간. 그래서 그 기간에는 출장 가서 너 방문하고 싶은데 괜찮겠니? 그랬더니 네. 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요? 네,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2달간은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만드는 걸 보니까 15페이지, 30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납세자한테 딱 가는데 여기에 위원들이 쫙 앉아있어요. 배심원처럼. 그러면 과세국장이 평가사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이걸 딱 얘기를 합니다. 네. 납세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고 디펜스를 합니다. 그러니 배심원 같은 위원들이 듣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모두 다 방송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방송으로 나가요? 지역 TV에. 와. 이게 투명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긍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아, 저런 과정을 통해서 되는구나. 내가 이의 신청해도 쟤네들 저렇게 대답해? 얘네들 믿어도 되겠다. 이러면서 이의 신청이 뚫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개하는 겁니다. 또 다 하고 나서도 만족 못할 수 있잖아요. 납세자가. 그러면 과세감정평가사 말고 공무원으로 고용되지 않은 일반 평가사를 하나 고용을 해요. 네. 근데 반드시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변호인처럼 와서 공시가격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방송으로 송출이 되고요. 어떤 주에서는 그거를 이제 적극 권장을 해요. 연락기간이 시작이 되면 지역방송에 과세국장이 나와서 오늘부터 언제까지 연락기간이고 이의신청 기간이니 과세국에 방문하셔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로도 가능하고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걸 계속해서 방송에 내보내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다가 가봐야겠어 쉽게 알 수 있죠. 심지어 어떤 주에서는요. 납세자가 불만이 있어서 논쟁할 평가사를 구할 때 이 네. 돈을 대줘요. 변호비를 대주네요. 네, 지자체가. 국선 변호인. 그렇죠. 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슬프죠. 우리나라는 보내면 네. 귀하의 공시가 어쩌고는 뭐 적정하게 책정되었습니다라고 끝인데 거기는 그런 치열한 과정을 그렇죠. 통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 민박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해보셨죠, 직접? 그럼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 주변 분들은 다 했죠.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